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네, 오늘 국어 놀이터는요 5학년 1학기 국어 나요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기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302쪽부터 311쪽까지 쭉 이어서 해볼게요. 일상생활의 경험이 나타난 글이래요. 주인공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로 나타냈는지 생각하며 잘못 뽑은 반장을 읽어보자고 되어 있어요. 잘못 뽑은 반장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고 재밌어요. 이거 책도 있으니까 책 한번 온책 읽기 등 통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TV 원작 동화라고 해서 EBS인가요? 그래서 드라마로 또 만든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있어요.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 끝나니까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네요. 지금 매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매미가 한 번씩 막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녹음이 제대로 안 될까봐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한번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뽑은 반장입니다. 글 이은재, 그림 서영경이에요. 앞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로우는 말썽 많고 숙제도 잘 안 해오는 아이로 몸이 불편한 누나 이로이를 부끄러워해요. 2학기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뽑히지만 처음에는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놀림을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임을 받는 1학기 반장 황재아가 반장 도우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로우는 조금씩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황재아는 이를 시기합니다. 이러던 어느 날 황재아가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거짓으로 했던 행동들을 이로운이 밝히고 황재아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실망한 눈빛에 충격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장으로서 한마당 잔치에 합창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이로운은 결국에 황재아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 내용도 재밌어요. 여기 앞에 내용도.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찌감치 학교로 갔다. 밤새 잠을 설쳐서 그런지 눈두덩이 뻐근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출입문 쪽만 뚫어져라 살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재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만 같았다. 이 자식이 정말 전학 갈 생각인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뽀복한 눈을 비비며 기다렸다. 어느새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갔다.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밀려왔다. 치사한 놈, 내가 자존심 다 접고 먼저 사과했는데 만나기만 해봐라.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부르르 떨었다. 바로 그때 교실 뒷문으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재하였다. 눈을 비비고 봐도 틀림없이 황재하였다. 야호. 나는 조금 전까지 주먹을 떨면서 벼르던 것도 있고 하마터면 함성을 지를 뻔했다. 재하를 발견한 정규가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재하야, 아픈 데는 괜찮아진 거야? 응, 다 나았어. 재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싱글싱글 웃는 걸 보니 정말 괜찮은 것 같았다. 전학 가는 건 포기한 걸까?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재하가 나를 보고 복도로 나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튕겨나갔다. 재하는 앞장서서 가더니 화장실 옆 계단 구석에서 멈췄다. 너 전학 안 가기로 한 거냐? 내 말에 녀석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 신이시여. 황재아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 순간이 다 있다니. 잘 생각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반장 도우미가 반장 허락도 없이 전학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농담처럼 말하면서 느물느물 웃었다. 녀석도 피식 웃었다. 우리는 똑같이 뒷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잠깐 동안 소리 없이 웃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비겁한 놈은 되기 싫거든. 사실은 네 덕분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많다는 걸 알았어. 전에는 뭐든지 무조건 잘하기만 하면 다들 나를 깔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없다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아빠와 엄마 오래전에 이혼했어. 난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 내 마음을 읽었는지 재아가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녀석이 그런 말까지 하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완벽하게만 보이던 녀석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뜻밖이었다. 힘들겠구나. 난 아빠랑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싫어서 투덜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재아가 나념하게 웃었다. 그래도 넌 나처럼 잘못하는 걸 잘난 척하진 않잖아. 난 항상 내 생각만 했어. 그런데 네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 이제 나도 너처럼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게 진짜 당당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 난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못하니까 못한다고 한 건데. 나는 또다시 뒷머리를 긁적였다. 우리 이제부터 한번 잘 지내보자. 재하가 내 어깨를 툭 치더니 한쪽 손을 쑥 내밀었다. 재하의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귀가 간질거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녀석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재하의 손은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우리가 다정하게 교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대광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등을 꼿꼿이 펴고 자리로 걸어가는 재한은 황제처럼 당당해 보였다. 가만 보니 꽤 괜찮은 녀석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한의 집에 찾아가는 건 잘한 일이다. 사람은 가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럼 나처럼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합창연습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도 벙긋벙긋 웃음이 나왔다. 재하가 합창연습을 맡으면서부터 우리 반 노래 실력은 몰라보기 달라졌다. 역시 재한 다르다니까. 화음을 나눠서 멋지게 지휘하고 한 사람씩 일일이 노래를 지도해주는 재하를 보며 아이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재하를 보고 빈정거리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재하를 볼 때마다 흐뭇했다. 다른 반은 다 반장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 반만 반장 도우미가 한다며 한심하게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나는 예전처럼 사납게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럼 재하 대신 내가 지휘할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됐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합창 연습을 할 때마다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혀를 차던 금주가 제일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불만을 품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마실 물을 떠다 놓고 연습이 끝난 뒤에는 교실 정리도 도맡아서 했다. 반장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대광이가 도와줘서 힘든 일도 아니었다. 와, 선생님은 우리 반이 요즘처럼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꿈인지 생신이?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이따금 아이들을 불러보며 큰 소리로 웃곤 했다. 정신없이 분주한 열흘이 지나가고 마침내 한마당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엄마는 미리 얘기했던 대로 누나와 명찬이 반장을 데려왔다. 명찬이 반장은 얼굴이 하얗고 손이 여자처럼 작고 고운 아이였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명찬이 반장은 운동장에서 나를 보자마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형아 안녕? 어눌한 물태였지만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옆에선 누나가 수줍게 웃었다. 보기만 해도 좋은 모양이다. 누나가 좋아하는 명찬이 반장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니 좀 의외였다. 하지만 내가 멀뚱멀뚱 쳐다보는데도 한결같이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한참 보고 있으려니 내 입가에도 어느새 웃음이 번졌다. 누나가 명찬이 반장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명찬이 반장, 나 형아 아니야. 너랑 똑같은 11살이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름 불러. 응, 로운이 반장.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명찬이 반장은 뭐가 부끄러운지 얼굴을 가리고 크크 웃었다.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돌아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수근거릴 때는 주먹으로 울러대며 입모양으로 뭘 봐 하고 겁을 줘서 쫓아버렸다. 그때마다 누나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좋았다. 어느새 찬바람이 싱싱 불고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새 나는 키가 5cm나 자랐다. 아이들의 우유를 널름널름 받아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초콜릿을 전보다 덜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는 오히려 약간 줄었다. 내 키가 훌쩍 자란 걸 확인한 뒤로 베키는 속이 울렁거려도 꾹 참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우유가 먹기 싫어서 꾀를 피우던 다른 아이들도 그랬다. 우유가 더 먹고 싶을 땐 좀 아쉽기도 했지만 잘된 일이다. 반장은 자신보다 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유를 먹고 내 마음의 키도 한 뼘 더 자란 모양이었다.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다음에 반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대광이뿐만 아니라 샌님, 민호, 겁쟁이, 동배, 하마, 금주까지 꽤 여럿이 벌써부터 모이기만 하면 내년에 있을 반장 선거 얘기로 열을 올렸다. 로운이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니까 난 그냥 웃는다. 요즘은 나를 잘못 뽑은 반장이니 해로운이니 하면서 놀려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겁다. 더 재미있는 건 누나까지 내년에 명찬이 반장 뒤를 이어서 반장이 되겠다고 떠드는 것이다. 아무래도 내년 봄에는 사방에서 넘쳐나는 반장 후보들로 한바탕 몸살을 앓을 모양이다. 그때 나도 다시 한번 반장 선거에 나가볼까? 어쩔까? 네, 여기까지 해서 긴 글을 읽었습니다. 원래도 훨씬 더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부분은 지금 다 생략이 돼 있죠. 자, 이번에 잘못 뽑은 반장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와 붙고 대답해보자 그랬어요. 이제 이런 질문은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해봐서.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내용에 관련된 거예요. 등장인물 누구누구인가요? 뻔하죠? 누구누구 있어요? 이거는 뭐 알 거예요. 책에서 나오니까. 우리 반 노래 실력이 몰라보기에 달라진 까닭도 책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또 뭐 있을까요? 이거 좀 이따가 여러분들 찾아서 써주세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요.
우리 반에서 로운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친구 누구일까요? 이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서 생각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질문이죠. 그 다음 밑에 건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번 잠깐 멈춰놓고 질문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힌트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만들 때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만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써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만들 때 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잘못 뽑은 반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관계와 특징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지금 이론, 이루리, 황제야, 명찬이 반장 했어요. 요거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볼게요. 잠깐 멈춰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름 이로운이고 관계는 이루리의 동생이고 황제와랑 같은 반 친구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별명이 뭐예요? 해로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로리는요? 관계. 누구? 어떤 관계예요? 이로운의 누나죠? 특징은 로운이를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장애가 있어요. 황제 한번 볼까요? 황제와는 어떤 관계예요? 이로운의 친구죠? 같은 반 친구인 것 같아요. 특징은 뭐죠? 원래 안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엔 친해졌어요. 그쵸?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명찬이 반장 관계. 로운이 누나의 친구예요. 그쵸? 이로리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특징은 다운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죠? 네, 로운이 누나인 이로리가 좋아합니다. 명찬이 반장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309쪽까지 했고 내용이 많죠? 잘못 뽑은 반장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주인공의 성격이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원래 처음에는 로운이는요 말썽도 많이 피우고 숙제도 안 해오는 그런 아이였는데 반장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아는 그런 반장으로 변했습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 흐름에서 꼭 있어야 할 등장인물은 누구인지와 까닭을 말해보세요. 꼭 있어야 되는 등장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아무래도 제야 아닐까요? 황제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제일 왜냐면은 제아랑 로운이가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많은 거를 깨닫고 크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렇 제아가 아닐까. 이야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세 가지를 찾아 차례대로 표를 완성해보자 그랬어요. 어떤 사건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아랑 로운이가 화해를 하게 된 것도 중요한 사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창 연습을 한 거, 그치? 제아가 와서 합창 연습을 하게 된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한마당 잔치에서 누나랑 저기 누구죠? 명찬이 반장? 그쵸? 그 애를 만난 것도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때와 장소와 로운이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책을 잘 읽으면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로운이의 마음까지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게요. 때와 장소만 얘기해 볼까요? 화해한 장소 어디예요? 때와 장소. 아침에 화장실 복도에서 얘기를 했고, 합창 연습은 어디서 했어요? 교실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한마당 잔치에서 명찬이 반장 만난 거는 언제예요? 열흘 뒤 학교에서 만난 거죠. 저 4번 3에서 찾은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 누구와 겪은 일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마지막 쪽이에요. 이번 시간이요.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경험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어떻게 나타냈는지 살펴보세요.
자, 명찬이 반장은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점이 일기와 다르대요.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점이 다르대요. 자, 억지로 꾸며 쓰지 않고 겪은 일을 그대로 풀어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솔직하게 썼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도 이거 그대로 좀 써주면 되지 않을까? 억지로 꾸며 쓰지 않고 겪은 일을 그대로 풀어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솔직하게 썼다. 그냥 이거 거의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아닌가요? 아, 어떤 부분인지 쓰는 거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학을 앞두고, 이거는 선생님 이것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느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는지 여기다가 써주고, 방학을 앞두고 한 해 동안에 로운이와 친구들이 변화한 모습을 나타낸 부분. 방학 앞두고 로운이랑 친구들이 변화한 모습을 나타낸 부분. 요거를 여기다 해주고, 그거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는지. 6번은 로운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6번이에요. 이건 조금 비슷한 경험이 없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꼭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거죠. 뭔가 계기가 있어서 친구랑 얘기라든지 싸움을 하든지 뭔가가 친구 때문에 배우고 느낀 게 있어서 약간 생활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꼭 뭐 반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지 여기에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많았는데, 그리고 쭌쌤이 설명을 이렇게 다 일일이 세세하게 어떻게 쓰세요라고 안 한 것도 많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선생님이 남겨놓겠습니다. 뭘로 남겨요? 여러분과 친구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요, 친구들이 공유할 때 게시판이나 아니면 온라인 댓글에다가 써놓은 걸 가지고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예시답안을 얘기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경험을 이야기로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일기랑은 다르게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고요. 그쵸? 독자가 있어요. 읽는 사람이. 두 번째로 억지로 꾸며 쓰지 않고 겪은 일을 그대로 풀어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솔직하게 씁니다. 일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쵸? 하지만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일기나 생활문에 비해서 긴 기간에 걸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타낸대요. 일기는 대부분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이나 사건을 가지고 하는 데 비해서 경험을 이야기로 나타낼 때는 하루 안에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만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긴 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우리 이제 거의 10단원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